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세로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블로그 관심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뭐 주변에서 보면 체험단 같은 거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할 때 어떤 팁을 드리면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떼어놨는데 밍대리의 리뷰월드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요. 블로그를 개설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뭐 한 2017년 정도? 그래서 한 6년 전에 개설을 했지만 전혀 활동을 안 하다가 한 2년 반 전에 블로그를 포스팅이라는 것을 처음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블로그를 포스팅을 한 이유는 체험담 때문이 아니라 쿠팡 파트너스라는 그런 누군가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저에게 수익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10,000원 벌었습니다. 그때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2년 6개월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했는데 6개월 동안 10,000원을 벌어서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것을 찾다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2년 전부터 블로그 체험단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맛집 기준으로 316건, 그 다음 체험단으로는 60건, 그 다음 제품으로는 23건. 그래서 한 400건 정도 총 될 것 같아요. 체험단 한 개. 400건에 대한 후기를 써서 올렸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면은 사실 주변에서 너 인플루언서 아니냐, 파워블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현재 23년 7월 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 방문자 수는 현재 200명도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되고요. 그다음 최근 5일 동안 방문자 수가 300명 조금 넘다가 4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제가 지금 한 달에 블로그로 거의 한 최소 40만 원 정도를 식비를 세이브하고 있는데 그 절약하는 방법과 꿀팁을 오늘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조금 넘게 블로그를 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밍대리의 리뷰월드라는 이 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2년 동안 활동한 체험단은 한 400개 정도 되고 일 방문자 수는 평균 한 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현재 제가 지원하는 사이트, 주로 애용하는 탑5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레뷰, 강남 맛집 체험단, 디너의 여왕, 핫불, 포블로그 등이 있어요. 왜 이 5개만 사용을 합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이 5개 사이트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솔직히.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은 내가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얻는 효용 가치가 높다는 뜻이겠죠. 레뷰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일단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솔직히 제일 깔끔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일 깔끔해서 보기 좋고, 이렇게 저는 주로 이제 맛집만 하다 보니까 맛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도 많고 경기 지역도 많은 편인데요. 일단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블로그만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블로그만 선택하면 블로그 체험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7만 원권, 5만 원권 등 단가 높은 게 꽤 덜어 있어요. 여기도 7만 원권 있네요. 물론 레뷰에서도 단가가 낮은 것들이 있습니다. 2만 원 이용권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렇게 3만 원 식사권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다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준다는 건데요. 5만 포인트. 그러니까 글을 원고를 쓰면 여기서 포인트로 준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강남 맛집 체험단. 강남 맛집 체험단도 가보면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단가 높은 게 꽤 덜어 있어요. 45,000원권 있고, 물론 30,000원권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40,000원권 있네요. 3만원 혹은 4만원권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디너의 여왕 가보면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 캠페인 들어가서 경기 지역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체험단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겉으로 몇만 원권이 써 있지 않아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찰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6만 원 자유이용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핫불. 핫불이란 체험단은 여기는 특이하게 GPS 기반의 체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중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할 거니까 블로그를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지역별로 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과천시청에 가면은 여기 6만 원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광주에 경기도 광주 같은데 양식 4만 원이었고 러스틱 하우스가 있네요. 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포블로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딱 여기도 블로그 들어가서 보면 블로그 클릭을 하고 지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 사니까 또 경기도를 많이 보게 되네요. 뭐 수원, 영동, 광교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서 블로그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 10만 원 상당도 있고요. 뭐 63,800원 상당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보시면 꽤 많아요. 네, 제가 주로 애용하는 탑5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는 이렇게 5개인데요. 제가 알기로 블로그 체험단 전문적인 사이트가 한 5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5군데만 쓰는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또 개인적으로 크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인기 많은 체험단 사이트로는 서울 오빠 놀러와 체험단, 링블, 미블, 뭐 리얼뷰 체험단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의 업체를 고르는 저만의 기준은 바로 첫 번째, 충분한 단가를 제공하는가입니다. 저는 그 최소 체험단 지원하는 기준을 4만 원 이상권을 주로 이제 선택하는데요. 왜냐면 저의 그 노동력과 시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그 최소한 마진이 저에게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최저시급이 거의 뭐 10,000원에 육박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도 뭐 최소한의 거기서 이제 포스팅을 쓰는데 보통 1시간 내외 정도로 걸리거든요. 뭐 더 짧게 쓸 때는 30분 정도에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는 내가 내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곳을 가는 대중교통비라든지 유류비 같은 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교통비도 있고, 그 다음 체험단은 주로 혼자만 가진 않거든요. 주로 둘 혹은 둘 이상 가는데 같이 가는 동행인들의 그 인건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4만 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를 수 있는 업체가 많은가 아닌가. 특히 저는 이제 맛집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앞서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체험단 있잖아요. 레뷰 체험단, 강남 맛집, 디너의 여왕, 핫불, 포블로그. 이 위주로 고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맛집 체험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른 체험단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오빠 놀러와 체험단 뭐 이런 데도 맛집이 있긴 있는데 다양하지가 않거나 뷰티 체험단 쪽이 많아서 제가 선택적으로 잘 고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미션이 많은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자 수가 1000자 미만인가 아닌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개 업체, 제가 애용한다는 탑5 업체는 글자 수가 웬만하면 1000자 미만인 체험단이 많아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레뷰 같은 경우는 평균 800자? 그래서 1000자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강남 맛집 경우는 1000자. 주로 1000자가 많더라고요. 그다음 디너의 여왕도 600자에서 800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핫불도 뭐 600자에서 800자 정도? 그 다음 포블로그는 1000자짜리가 많긴 한데 뭐 아닌 경우도 있고 1500자 이상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5군데가 업체도 많으면서 미션도 적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션이라는 게 글자 수가 1000자 이상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서울 오빠 체험단 유명하지만 잘 안 하는 이유가 1500자를 요구하거나 뭐 2000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글을 썼는데 뭐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1500자, 2000자가 됐어. 이러면 정말 상관없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업체 중에서도 체험을 하러 갔는데 정말 뭐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솔직히 뭐 아무리 뭐 무료로 얻어먹었다고 해도 사실 뭐 내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이것도 무료로 얻어먹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경우에
1500자에서 2000자를 쓰려면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미션이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1000자 미만을 쓸 수 있는데 1000자 이상을 쓰는 것과 애시당초부터 1500자, 2000자를 써라 이렇게 못 박아 두고 쓰는 것과는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정말 차이가 큽니다. 또 어떤 곳들은 저기 영수증 리뷰와 인스타 업로드, 그리고 뭐 네이버 특정 무슨 뭐 카페, 뭐 육아 카페, 맘 카페, 혹은 뭐 뷰티 카페 이런 데 업로드 하라고 요구하라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혹은 리뷰 제출 기한을 뭐 3일 이내 리뷰해 주세요, 이런 곳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이러면 일단 거의 가급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리뷰 제출 기한이 짧으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DSLR, 여기 오타네요. DSLR 같은 경우 혹은 미러리스 같은 고도의 장비를 요구하는 곳, 어떤 곳들은 정말 폰 카메라를 극도로 꺼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은 특정 식당 업체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아이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갤럭시도 최신 기종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왜 폰 카메라를 사용 금지하는 곳들이 있냐면, 너무 오래된 폰 카메라를 가져오면 솔직히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나온 갤럭시 기종이나 아이폰 기종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한 10년 정도 전의 모델을 갖고 와서 찍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화질이 잘 안 나오니까 불만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DSLR이나 미래리스와 같은 그런 고가의 장비를, 카메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뭐 그게 뭐 화소수가 아무리 우리 폰 카메라가 높다고 해도 그런 데가 이미지 센싱 능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이 카메라를 찍어줬을 때 업체들에게 뭐 불만이 있거나 뭐 광고주들한테도 뭐 컴플레인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폰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해서, 이런 뭐 미러리스나 DSLR 가져오라고 하는 식당이나 업체들은 아예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겠죠. 오늘의 이제 주제. 어떻게 도대체 한 달에 30만 원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절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건당 제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이라고 하고 한 달에 8번 정도 체험하면 3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죠.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아니 나 그러면은 난 주중에 시간이 전혀 없어, 오늘 주말만 해야 돼 하는 분들은 4주 동안 8회 방문하시면 되시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면 사람이 냅니다. 워라밸 좋은 직장인들은 주중 퇴근 후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지금 7월 달이니까요. 6월 달 한 달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체험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30만 원은 세이브 할 수 있다. 1 방문자 수, 저 아까 말씀드렸죠. 1 방문자 수 이렇게 300명대만 되더라도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 블로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럼 남성 블로거로서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여자가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같은 여자 블로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블로그에. 그걸 걸어 두실 때 여성분이면은 확실히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예쁘거나 매력적이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오고요, 사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방문자 수가 솔직히 대체적으로 여자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꾸미기 능력에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제 블로그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꾸며놓은 거 뭐 거의 없죠. 이거 다 사진들 그냥 올린 거고, 요거 그냥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이미지 따다가 그냥 만든 겁니다. 뭐 솔직히 포토샵 사용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웃 관리랑 공감하는 능력은 그 여성분들 그 능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목표는 1 방문자 수 200에서 300명만 만들자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표가 파워블로거나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냥 일방 문자 200에서 300명만 만들면 되거든요. 블로그는 근데 진짜 진입 장벽이 정말 낮아서 도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분들 이제 보면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아무리 뭐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소통하시는 것도 좋아하니까. 근데 유튜브 하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제 주변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넣고 이런 게 사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제 시간, 비용 이런 걸 고려하면은 유튜브는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블로그는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도 쉽게 글 쓰고 훨씬 유리한 것 같고요. 글쓰기 재주가 없다. 이거 제 주변 지인한테 블로그 좀 해봐. 블로그 진짜 가성비 최고야 이러면은 난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진짜 뭐 리튼 뭐 이런 사이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튼 이런 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리튼 이 리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툴 같은데 여기 참고로 사이트 무료입니다. 리튼 들어가서 툴 이런 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은 블로그 포스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맛집이라는 것을 해서 쳐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사이트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은 베껴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풋풋하지 말라고 틀과 뼈대를 가져와서 내 거에 맞게 살을 붙여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면 된다는 거죠. 정말 뭐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리튼을 뭐 별로 이용하진 않는데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까지 블로그 체험단 분석 및 팁 공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화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